진정한 팀, 진정한 조직, 진정한 공동체는 이 갈등이라는 용광로를 한 번씩은 통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떠십니까? 컬렉티브 리더십, 조율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조직과 공동체의 훌륭한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을요, 생동하는 팀,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마법학교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리더가 여러분 조직 안에서 이미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그분들이 조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마법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렉티브 리더십의 이 소주제 프로그램은요, 바로 갈등 전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직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단지 갈등의 관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융합의 기회로 삼는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많은 공동체에서 또 많은 조직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진정한 팀, 진정한 조직, 진정한 공동체는 이 갈등이라는 용광로를 한 번씩은 통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조직이 갈등에 직면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갈등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아주 단단한 공동체로 태어나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배운 지혜들을 미래의 저희 조직, 우리의 팀,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갈등을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또 공동체의 갈등의 이해에 관련돼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요. 먼저는 갈등의 의미를 함께 모여서 살펴봅니다. 갈등이란 단어는 실은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한자에서 유래됐거든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원래 불경에서 애욕에 빠진 사람은 이러한 갈등에 휘말린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갈등이란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갈등의 어원을 통해서 저희가 갈등을 우리의 동양문화권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취해왔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갈등의 요소에 관련돼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크게는 갈등은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인 요소가 있고요, 예방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갈등의 요소를 이렇게 두 가지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갈등과 필연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직면하는 갈등이 어떤 형태의 갈등인지를 인지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방하기 어려운 갈등이니 갈등의 해결과 전환에 좀 더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각각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예방할 수 있고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을 잘 분석하는 것입니다. 흔히 갈등 속에 조직이 휘말리게 되면요, 많은 조직의 리더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떤 형태를 띠는지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 분석에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하는 것들을 익힘으로 해서 갈등이 닥쳤을 때 이 갈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또 다방면에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갈등 분석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파 모델을 소개해 드립니다. 흔히들 어니언 모델이라고 하는 이 양파 모델은 사실 갈등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실제 그 안에 있는 정말 원하는 필요가 다르다는 것에서 착안한 모델입니다.
갈등의 양 당사자가 어떤 갈등을 부딪혔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내 입장이 나의 진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층간소음의 경우 윗집에서 그만 뛰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표면적인 입장이라면 그 내면으로 가면 어떤 욕구가 있냐면 내가 아랫집에서 저녁에 쉬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런데 이 입장만을 서로 주장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내려가서 욕구의 측면에서 보면 잘 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욕구에서 한 단계 더 밑에 내려가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쉼의 필요, 안정의 필요, 또는 좋은 이웃을 갖고 싶은 그런 필요, 여러 가지 필요에 집중하면요, 그 여지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파 모델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서 우리가 진정한 원하는 바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갈등을 해결할 여지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에서 내가 갈등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툴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이해관계자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의 팀에서, 여러분의 조직에서 갈등이 발생됐다면 그 팀에서 어떠한 다이나믹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당사자를 원으로 그리고요. 그 당사자가 갈등에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해서 원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A와 B가 갈등이 있다면 큰 원을 들이고 A와 B 사이를 빨간 선이나 또는 지그재그 이렇게 갈등을 나타내는 선을 그리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어떠한 다이나믹이 있는지에 따라서 선을 그어줍니다. 심리학에서 또 사회복지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계도와 굉장히 유사한 모델인데요. 이러한 모델을 그리고 나는 이 이해관계자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까지 그린다면 갈등의 관계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나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나는 흔히들 갈등을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를 지도에 넣음으로써 나는 누구의 입장을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가 되고요. 이 지도가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는 끊어진 관계, 단절된, 갈등으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 또 누가 갈등의 중재자로 좋은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관계 지도에서 양 갈등의 당사자와 가장 원만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대화와 갈등의 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의 지도에 관련돼서 저희도 심도 깊은 분석과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트리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조직 문화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훌륭한 툴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갈등이 이 조직 문화의 이질감 또 아니면 표현되지 않은 흔히 우리가 암묵지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거슬리는 행동을 했을 때 갈등이 극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를 나무에 비유해서 한번 그려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는 뿌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지탱하는 외형적인 구조,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많은 그 조직처럼 거점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지 이런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 조직을 표현해 보시면요. 이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이 이런 다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기둥입니다. 기둥은 리더십을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둥을 리더십으로 비유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조직의 리더가 외부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여러분의 조직을 대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대표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둥으로서 리더십은 어떠한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조직의 표본이 되는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것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조직의 문화를 전체를 바꾸는 것은 리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리더는 뿌리인 그 조직의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자양분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조직의 문화를 이루는 수많은 구성원들, 저희가 나뭇잎과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조직의 수많은 구성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이 조직 문화가 구성원들에 의해서 꼽힐 수 있도록 영양분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 키우는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는 저희가 흔히들 나뭇잎에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조직 문화의 20%밖에 볼 수 없다고 해요. 사실 그 조직이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직 내부에 가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80%의 조직 문화는 조직 내부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요. 내부에서 경험한 이 조직 문화가 진짜 여러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문화는 여러분의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평가가 정확하고요. 여러분의 조직 문화를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트리 모델을 통해서 조직 문화에 관련된 분석도 한번 권장드리고요. 저희가 이 툴을 잘 쓰는 방법도 저희의 프로그램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힘의 요소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많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나는 직급이 낮아서 또는 나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이 없어서 이제 들어와서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한, 책임은요 그 많은 힘의 요소 중에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각 개인이 또 조직의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힘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원도 있고요. 여러분의 전문성도 힘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비록 직급은 낮지만 여러분의 업계에서 또 여러분의 지역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 또한 힘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힘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 관리자야말로 조직의 허리를 구성하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결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조직에서 프로세스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해 또한 힘입니다. 이 방해는 여러분 1인 시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주 거대 기업과 생각이 다르거나 피해를 봐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기업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힘의 요소들을 저희 과정에서는 함께 살펴보고 이 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도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시공간적 분석을 함께 해봅니다. 저희가 이 모델은 갈등 전환 모델의 좀 큰 가장 궁극적인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당장에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요, 이 이슈가 있으면 이슈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 다이나믹, 또 이 조직을 품고 있는 사회의 구조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등이 현 시점에 일어났으면 과거에 우리 조직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어떤 비슷한 것들이 일어났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역사적 갈등의 경우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배워온 역사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제시대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온 식민지에 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 너머에는 또 전승되는 이야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또한 굉장히 큰 키인데요. 갈등 전환에.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갈등이 있을 때 하는 반응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지향할 때 방해가 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가 한 방향이라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의 혁신과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금 더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반응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 전환은 지금 당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이슈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적,
사회적인 것, 그리고 역사와 미래까지 함께 살펴보는 통합적인 이런 관점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분석 또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분석했으면 갈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또 갈등을 어떻게 전환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먼저는 개인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토마스 킬만 테스트라고 잘 알려진 갈등의 5가지 대응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이 대응 유형을 우리가 언제 쓰고 있는지 셀프 진단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 나 자신의 갈등 대응하고 있는 습관 또 패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갈등이 조직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을 때 갈등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갈등의 양상이 있는지 그런 갈등 다이나믹도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갈등의 단계에 따라 어떠한 해결 방법론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가라고 해서 그 갈등의 단계에 맞는 해결 방법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훈련해 나갑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이 각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갈등 해결의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많은 실습을 통해서요, 체내화하는 것들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컬렉티브 리더십, 갈등 전환에 관련된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심이 가시죠?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걸 믿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